이용구 법무차관과 관련된 이야기도 점점 더욱더 보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았다는 장소가 경찰은 내사 종결의 근거 중에 하나로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였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여러 취재 기자들이 버젓이 도로면까지 있는 일반 도로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구 폭행 사건 새 국면, 멱살은 노상에서 잡혔다. 참 이게 한편으로는 법무부 차관이 대상인 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화법 적용 여부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 도로 아니었냐, 일반 노상이었냐라는 것까지 따져야 하는 국면이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찰이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왜 단순 폭행죄로 적용해서 내사 종결했느냐라는 의문과 관련해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아니었다, 그냥 아파트 도로 안에 있었다라는 이유도 든 바 있는데요.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보고서, 택시기사 이 차관 깨우기 위해 차 세운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노상이다 라고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일반 도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101동 아파트가 보이는 일반 도로다, 정식 도로명이 붙었다.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그 도로명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하게는 도로 맞지만 도로 소통 상황, 정차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다소 아리송한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인 변호사님, 경찰이 법대로만 판단을 하면 논란은 없었을 텐데 특가법 적용 대상인 운정 중 정차에 대해서 그 특가법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일반 도로를 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 둔갑시키느냐라는 논란까지 지금 더해진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유사 판례들을 검토하면 일반적으로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초 경찰에서도 의견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본 걸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가 또는 오판을 했는가, 법률 적용을 잘못한 잘못이 있는가 여부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라든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두 번째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없어서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느냐, 그것이 심각하고 중대한 오판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미한 어떤 폭행 사건이나 피해자가 피해 진술에 있어서 피해가 크지 않고 진술이 번복됐을 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나올 수는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를 조금 촘촘히 들여다보면 일단 저 위치,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위치가 서초동이라서 잘 아는 데인데, 예. 단지 아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단지 밖 도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많아서 내사 종결보다는 피의자로 정식 입건을 해서 차라리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으면 기소유예라든가 또는 벌금이라도 이렇게 좀 구약식이라든가 어찌되든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 좀 아쉬운 면은 있고요. 경찰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잣대나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이야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재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엄격하게 과거의 선례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였느냐, 경찰 설명대로, 아니면 택시기사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일반 도로였느냐, 함께 보시죠. 어떤 장소인지. 오늘 한 조간신문에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점점 확대되고 있죠. 자, 이 장소.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도 이곳을 잘 아는데, 이건 일반 도로를 보인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도로명까지 지금 있죠? 도로명이 고무래로,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고무래로. 서초구청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입니까? 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까지 다 도착을 했고, 정차는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일단 구유지 소유 차입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구유지 소유에 부과가다라는 도로라고 하셨거든요. 경찰은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라고 얘기했지만 서초구청에서도 일반 도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실장님. 저는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그 법적으로도 뭐 누군가가 판단을 하겠지만은 재밌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메시지를 한번 냈어요. 네. 죄송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거는 경찰이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다. 경찰이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예. 계속 이건 경찰이 이제 갖고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금 경찰의 주장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일반적인 전례하고는 어긋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아예 이제 빼겠다라고까지 이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검찰의 아예 수사권을 다 빼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 앞으로 그 논쟁이 또 벌어질 거예요. 검찰이 문제 있다라는 거하고 별개로 경찰은 되게 믿을만 하냐라는 논쟁이 벌어질 때 이 사건은 계속 해가지고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때 이러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추미애 장관 이후에 법무부 장관 누군가가 될 텐데 사실은 이용구 차관이 될 때만 해도 되게 높은 순위 차관 거쳐서 장관 가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이고 근데 법무부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좀 진보적 성향이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는 빠졌다. 법무부 장관 날라갔다. 그렇죠.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오늘 예측 많이 하시는군요. 평소에 예측 안 하시는데 개인견이었습니다.